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웰바이오텍, 필옵틱스 3배 수익 적중, 연말 이 기업 마지막 10배 승부주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명하게 늘 말씀드리는 게 저는 가지 않을 종목을 소개시켜드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정말 10배가 되었던지 3배가 되었던지 5배가 되었던지 가는 종목만 소개만 시켜드린다 말씀을 드렸고, 자,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언제 11월 13일에 5배 상승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당시 지금 가격 전략 대비 어떻게 된다, 지금 이제 여기서 분할매를 때렸다라고 하면은 벌써 3배, 내일 추가적인 급등만 나와줘도 4배 정도의 수익이겠죠. 일단은 익절하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약속했던 수익권까지는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또 최근에 이제 필옵틱스도 급등하고 있는데, 분명히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그냥 사세요라고 하면서 1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고 있다. 자, 1월달에 여러분들에게 7,000원대 소개시켜드리고 21,300원까지 분명히 3배의 수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연 오늘은 이 여러분들이 인생 승부를 보기 위한 10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업종이라든지 어떠한 시황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되느냐.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봐야 될 게 바로 뭐다, 이거예요. 자율주행 올해 완성하나, 그래서 현실화가 되나라는 이유와 함께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뭐합니까? 슈퍼컴퓨터 도조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도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 구현 핵심으로서 이 도조 이거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의미냐? 자,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 슈퍼컴퓨터를 뭐합니까? 가동을 시켜가지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도조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말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느냐? 과거 머스크, 최근이죠. 바로 7월달 이제 7월 6일에 머스크가 올해 연내 완전 자율주행 구현 가능하다라는 이 말을 사실상 뭐하고 있다?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다시 한번 뭐한다? 테마로서 이 시장에서 들어온다. 여기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이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근데 이 자율주행,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이 레벨 4, 5 이게 안 되는 것 뿐이지 부분 자율주행은 지금 얼마든지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청계천이라든지 다른 몇 군데 지역을 가본다 하더라도 자율주행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을 만큼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는 뭐한다, 사실 상용화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나오는 것이 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아마 2차 전지, 이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돼요. 왜? 과거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과거 2010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뭐 했어요?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사실상에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나 모멘텀이 나오면 뭐합니까? 전기차가 뭐한다? 상용화가 되지도 않는 부분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지도 않는 부분에서 뭐한다? 이 실적이 증가할 수가 없는데 굳이 이거를 만들어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뭐하겠어요? 기업들이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뭐다? 이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지만 관련 종목은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언제? 자, 보면 아시겠지만 친환경차가 대세다라고 하면서 전기차부터 수소차까지 2016년에도 보면은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차량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2025년도까지 1600만 대라 뭐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2017, 2018, 2019, 2020 지속적으로 지금도 뭐예요? 전기차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한다? 전기차를 더 상용화하고 전기차만 판매를 하고 이런 모멘텀이 나와주다 보니까 전기차와 함께 실적이라는 모멘텀, 기대감과 함께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강한 뭐예요? 상승세를 가지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차도 지금은 사실 자율주행차도 여러분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들었지만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했던 건 뭐예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체가 뭐다? 상용화가 되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머스크가 연내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 그러면서 이거와 함께 지금 실질적으로 이 머스크뿐만 아니라 베이징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시장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 결국 뭐를 앞당긴다? 자율주행의 완벽한 상용화를 딱 앞당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자, 이 자율주행차의 시장 규모, 아까 이제 전기차와 비슷하게 보면 되겠죠. 전기차가 이 정도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완전 자율주행차가 이제 다가오면서 상용화와 함께 이렇게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뭐예요? 이 실적, 지금까지 이 5년 동안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할 게 없었죠. 근데 당장 5년, 10년 뒤에는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10배, 20배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가 될 수 있어요? 기업의 가치 성장이라든지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도 완성차 업체들 뭐 보면은 전기차 다음에는 뭐예요? 자율주행차다라고 하면서 자율주행차를 노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럼 과연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무엇을 사야 되느냐? 사실 전기차는 2차전지 배터리가 가장 크게 갔어요. 핵심이니까. 그럼 과연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무엇이 핵심이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선 자율주행 차에서 뭘 보느냐? 바로 반도체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차량 반도체 같은 경우 뭐다? 10배가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모든 반도체, 사실 자율주행 차라는 게 AI, 테슬라 머스크가 뭐라고 합니까? AI 로봇이라고 하죠. 그냥 바퀴가 달린 AI 로봇을 자율주행 차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은 즉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 결국은 뭐예요? 로봇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차량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반도체만 10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핵심을 놓고 보면은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차량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국내에서 현대차를 봐야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하겠다고요? 미래차의 핵심인 차량용 반도체의 직접 개발의 속도를 내겠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을 논하려고 하면은 뭐 한다? 이제는 반도체를 봐야 된다. 반도체. 근데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반도체가 10배가 더 들어간대요. 그럼 결국 이게 뭐로 연결되냐고 하면요. 반도체 수요 증가는 반도체 판매량 증가로 연결됩니다. 판매량 증가는 뭐가 된다? 실적 증가로 연결되죠. 그럼 실적 증가는 다시 한번 말해서 반도체에 뭐가 된다? 슈퍼 사이클까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즉 자율주행에 상용하는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은 늘 증시를 견인했기 때문에 증시에 뭐가 된다? 증시에 강한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자율주행 차량, 사실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역시나 투자를 하겠지만 자율주행 차량 역시나 놓칠 수 없는 시장인 걸 알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SK 같은 경우도 뭐예요? 삼성이라든지 SK도 반도체가 뜨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까 하면서 과감한 투자를 예상한다. 194조 원 이상 투자를 진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까지 알았어. 그럼 과연 우리가 무슨 종목을 살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봤을 때 사실상의 이제 자율주행 차량의 이제 핵심 반도체는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다? 바로 전력 반도체로 보는 거죠. SiC 전력 반도체.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등으로 뭐한다? 전력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이 수혜 온세미컨덕터라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 미국 기업이고요. 미국 기업.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이 시장에서는 지금 이 차량용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자율주행 차량 반도체 성장과 함께 수혜받을 걸 온세미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전력 반도체가 그만큼 이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주어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SIC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을 좀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SIC 관련되어 있어서도 할 말 많아요. 과거에도 방송을 했습니다. 이 똑같은 방송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도 보면 몇 배, 제가 앞으로 10배 성장한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여기서 뭐예요? 2차 전지와 반도체 과연 그 중심에서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게 뭐다? 전력 반도체, SIC 반도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KEC 같은 경우는 너무 고점, 저가 대비 4배 오른 자리에서 리스크가 있고, 나노 CMS도 그 코로나 이슈로 얘기했고 하면서 이 두 개보다 뭐다? 그나마 차트가 양호한 게 RF세미. 그래서 RF세미 같은 경우가 SIC 전력 반도체 양산 호재 주가 2연상 하면서 RF세미 역시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RF세미 어떻게 됐다? 분명히 전 10배 성장 간다, 10배 한다 얘기했고, 11월에 분명히 소개시켜드리고 2,000원짜리가 29,000원까지 14배 갔습니다. 14배. 물론 지금 SIC 반도체로 간 건 아니에요. 그만큼 저는 모멘텀과 차트를 같이 보기 때문에 뭐로 가든 서울로 가면 된다고 10배 간다 했는데 10배 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미 갔기 때문에 사실 소개시켜드릴 만한 종목이 지금 마땅히는 없어요. 아까 앞서되겠지만 KEC 같은 경우도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자리에서 조정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이제 찾은 종목이 아무래도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모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냐고 하면은 바로 DIT라는 종목입니다. DIT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과거에 전력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면서 국내 유일 장비 개발이 부각되면서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국내 유일인 만큼 SIC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국내 유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분명히 추가적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사실 하방 추세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방 추세 지키고 있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신고가 랠리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일단 지금 10,000원이란 또 저항대를 맞고 있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못 지키고 조정을 준다고 하면 다시 이 구간 7,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놀면서 이렇게 상방 추세를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저는 얘를 보수적으로 그래서 좀 이 저가 대비 그래도 얘도 이미 2배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7,000에서 9,000 정도 보수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적인 부분, 지금 이제 안간 기간이 RF세미도 거의 지금 10개월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거의 10개월 걸렸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0개월 걸렸고, 그러니까 주가가 제가 얘기하는 3배, 4배, 5배, 어떻게 3배 가고 5배 가는데 2개월 만에 가고 1개월 만에 가고 한 달 만에 가겠습니까? 일주일 만에 가고, 제가 주가를 작업하는 주포도 아니고, 작업한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굳이 알려줄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황적인 부분을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시간적인 부분보다 난 단타를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달라? 늘 말하지만 이렇게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요, 제가 링크를 남겨놔요. 택이라는 종목 오늘도 중간까지 링크.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2000 몇 분, 2179분 들어가 계신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조인 채널 누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텔레그램 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100% 무료로 매수 매도에 대한 사인까지 다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이 카톡방까지 들어오게 됐을 때는 질문,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되겠죠?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